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록도전에서 트랙 경기, 육상 종목의 트랙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은 크게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눌 수 있는데 트랙 경기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랙 경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함께 배우게 될 50m 달리기와도 관련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랙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록 도전에서 육상 종목, 그 중에서 트랙 경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은 크게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트랙 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육상 트랙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종목들을 트랙 경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필드 경기는 그 트랙 안쪽이나 바깥쪽에 따로 마련된 어떤 경기장에서 하는 것을 필드 경기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트랙 경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경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단거리 달리기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단거리 달리기에서 크라우칭 스타트 후 상체를 숙이며 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 열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화면을 크게 보겠습니다. 자, 단거리 달리기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몸을 웅크려서 바닥에다가 손을 대고 발 뒤에는 스타팅 블럭이라는 어떤 발판을 대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게 바로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나서 처음에 단거리 선수들이 바로 상체를 들지 않고 일정 구간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어떤 일정 구간을 달려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짧은 거리를 최대 속도로 달려 속도를 겨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속도에 방해되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 요소이다. 출발 후에 상체를 곧바로 세우지 않고 앞으로 기울이면서 달리면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상체를 세우게 되면 이미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내 몸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체를 너무 바로 세워서 달리다 보면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빨리 이동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상체를 쭉 세우다 보면 그만큼 공기와 맞닥뜨리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초반에 빨리 뛰어나가는 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한 다음에는 곧바로 상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은 상체를 좀 앞으로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달려나간다는 느낌으로 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50m 달리기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학교에서 50m 달리기 수업을 하면 그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좀 크게 볼게요. 자, 트랙 경기에 대해서 이해하기입니다. 달리기는 생존과 수렵할 생활 등 원시 시대부터 인간의 역사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신체 활동이다. 트랙 경기는 일정한 거리를 누가 빠른 시간에 달리는지를 겨루는 기록 도전 종목이다. 트랙 경기는 속도 기록 결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진행 방식 때문에 순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 트랙 경기는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부터 주요 종목이었으며 이후 공통된 기준과 기록 측정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식 운동회로 정착한 화류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트랙 경기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순발력, 근력, 지구력 등의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체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며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달리기는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조금 빨리 걷다 보면 빠른 걸음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빨리 걷다 보면 이제 달리는 게 될 텐데요. 달리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했던 신체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경기 대회 때부터 주요 종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육상 종목에 대해서 크게 인기가 좀 없는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육상 대회에도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왼쪽 날개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 시대 달리기를 묘사한 유물이다라고 해서 어떤 항아리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이 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단거리 달리기만 했지만 17세기부터 점차 종목이 다양해졌다라고 예전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달리기가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손기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손기정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당시 일제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 역사 수업을 좀 받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손기정 선수가 그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꽃다발로 자기 이 가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문 보도를 할 때도 일장기를 지우고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기사를 낸 그런 자료 화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육상 트랙 경기장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출발선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100m 달리기 경기입니다. 여기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육상 100m와 여자 선수의 100m 허들 장애물 경기할 때 출발선이 되겠고요. 100m 출발선보다 뒤로 10m 뒤에는 110m 장애물 달리기 출발선이 있습니다. 이 110m 장애물 달리기 출발선은 남자 선수들이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앞으로 가보면 결승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육상 경기, 트랙 경기의 모든 결승선은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도 마지막 결승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결승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 400m와 400m 허들 출발선이 이렇게 있는데 100m와 다르게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바깥쪽 라인으로 갈수록 조금씩 출발선이 앞으로 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육상 트랙이 한 바퀴가 우리가 400m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1번 트랙부터 바깥쪽에 있는 8번 트랙까지 총 소요되는 실제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트랙의 둘레가 더 길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가장 1번 트랙에서 출발하는 선수의 출발선이 가장 앞쪽에 있고 8번 트랙으로 갈수록 출발선이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이 오른쪽 상단부 부분에 1500m를 달리는 출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보면 3000m 출발선, 더 앞으로 오면 5000m 출발선이 있고요. 조금 더 앞에 오면 400m 출발선하고 비슷하게 1번 트랙부터 8번 트랙까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출발선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200m 경기라는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코너 곡선 구간을 돌고 직선 구간에 돌입하면서 마지막 100m를 가는 이 경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각 종목의 출발선의 위치가 어딘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상대회를 뭐 실제로 나간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육상 경기장에 이렇게 트랙이 이렇게 생겼고 다양한 경기의 출발선이 있고 100m 정도의 출발선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모든 출발선은 다 다르지만 결승선은 딱 동일하게 한 군데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랙 경기에서 주요 경기 방법과 규칙인데요. 단거리 달리기는 몸통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주요 규칙 중에 나와 있고요. 혼성 경기를 제외하고 1회에 부정 출발을 한 선수는 어느 선수이든지 실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학생 시절에 예전에는 한 번 부정 출발을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줬었어요. 그래서 2번 부정 출발하면 그때 실격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이라도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라는 것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m까지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해서 크라우칭 스타트로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400m 경기까지 우리가 단거리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 8명이 결승 진출 시에 기록 순위에 따라 4번 레인, 5번 레인, 3번 레인, 6번 레인을 추첨하고 8레인 중에 기록 순서가 좋은 순서에 따라 가운데 레인부터 배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레인, 5번 레인, 3번, 6번 레인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7번, 1번, 8번 레인은 추첨으로 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달리기입니다. 배턴은 반드시 20m 배턴 터치 구간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먼저 달려온 사람과 앞으로 이제 뛰어야 될 사람이 배턴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 배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20m 구간을 딱 정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배턴 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400m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든 주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팀이 배정받은 그 레인, 주로 달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퍼리 코스라고 해서 각 트랙이 레인이 흰색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 침범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배정받은 그 구간으로만 트랙으로만 뛰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배턴은 경기 중에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하며 전달 과정에서 배턴이 떨어지면 넘겨주는 주자가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달려서 도착한 사람이 떨어진 배턴을 주어서 전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애물 달리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는 이제 우리가 허들 경기다라고도 하는데 출발은 크라우칭 스타트로 하며 반드시 스타팅 블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퍼리 코스 앞서 말씀드렸죠. 각각 선수가 배정된 그 레인이 있습니다. 그 레인으로만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3000m 장애물 달리기라는 종목에서는 세퍼리 코스가 아니고 이제 오픈 코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일정 구간 지나면 코스가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코스, 인 코스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 싸움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세퍼리 코스로 달리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10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학생을 기준으로 경기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100m, 200m, 400m가 있고요. 중장거리 달리기는 800m, 1500m, 3000m 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달리기는 400m 계주가 있고요.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릴레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달리기는 110m 허들, 남학생이 하는 경기, 남자 경기, 100m 허들, 여자 경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퍼레이트 코스와 오픈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세퍼레이트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나 허들 경기에서 각 선수가 달리는 흰 선으로 구분된 달리는 길, 주로 달리는 길을 세퍼레이트 코스라고 하고요. 오픈 코스는 주로 중장거리 달리기에서 사용되고 출발할 때에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출발 후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코스로 자유롭게 달린다라고 하는 게 세퍼레이트 코스와 오픈 코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랙 경기를 할 때 실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물 달리기 경기에서 실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허들 바깥쪽을 벗어나서 통과한 경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허들 가운데로 넘어야 되는데 허들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되면 감점이 아니라 아예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 레인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가 뛸 때는 다른 레인의 허들을 넘는 경우, 이 경우도 실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레인으로 달리다가 이 허들을 넘지 않고 옆에 있는 허들을 넘는 경우 실격입니다. 그리고 허들을 고의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허들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허들을 넘다가 자신의 앞발이나 뒷발에 걸려서 허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는 동작에서 발에 걸려서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선수가 일부러 허들을 넘어뜨리는 경우는 실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물 달리기에서 실격이 되는 경우 허들 바깥쪽으로 넘었을 때, 또 자신의 허들이 아닌 옆 레인에 있는 허들을 넘었을 때, 그리고 허들을 고의로 넘어뜨린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달리기에서 실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출발을 중지한 경우. 여기 지금 심판이 제자리에 차려 하고 총을 빵 쏘는데 총 쏘기 전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출발을 중지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출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한 명의 선수는 지금 스타팅 블럭에 발을 대고 트랙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제 스타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선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심판이 제자리에 하면 뒤에 있다가 이렇게 스타팅 블록 앞으로 나오고 차려 하면 이렇게 출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려라는 신호 후에 총을 쏘기 전에 먼저 손이나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경우, 쉽게 말하면 제자리에 차려 하고 빵 총을 쏘야 되는데 출발 전에 먼저 움직이게 되면 그것도 부정 출발이 되기 때문에 실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50m를 뛰다 보면 제일 많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코스만은 달려야 되는데 열심히 뛰다 보면 옆에 선수가 달리는, 내 친구가 뛰어야 되는 그 코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단거리 달리기는 세퍼릿 코스라고 해서 선수 한 명당 뛰어야 되는 그 트랙이, 레인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뛰다 보면 균형을 잃고 아무 생각 없이 옆 레인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실격이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랙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달리기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체 활동이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주요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육상 트랙 종목의 트랙 경기장을 한번 보면서 출발선, 각 종목별 출발선이 어딘지, 그 다음에 결승선이 어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단거리 달리기, 이어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의 주요 경기 규칙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구분되는 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육상 트랙 경기에서 세퍼릿 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픈 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애물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에서 감점이 되는, 실격이 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를 놓쳤네요. 이어 달리기에서 실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 달리기에서 실격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뛰고 도착한 주자가 배턴 터치를 한 이후에 다음 두 번째로 뛰어야 될 선수를 이렇게 떠밀어 준 경우, 이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배턴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20m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20m 구간 밖에서 배턴을 주고받아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턴을 빨리 던져주기 위해서 먼저 달린 선수가 두 번째 달릴 선수에게 배턴을 이렇게 던져서 주고받으면 이것도 실격입니다. 배턴은 반드시 손에서 손으로, 먼저 뛴 선수가 앞으로 뛸 선수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행동을 하면 실격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뛰고 나서 자기가 다 뛰었다고 해서, 첫 번째 주자가 자기는 다 뛰었다고 해서
다른 선수가 뛰는 그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선수는 지금 뛰어야 되고 지금 이 선수는 다 먼저 뛴 선수예요. 그러면 다른 팀의 파란색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지금 이 코스로 뛰어야 되는데 옆으로 침범을 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격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다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트랙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트랙 경기 중에서 우리는 이제 단거리 달리기에 대한 종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